정리하는 거 보다시피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 본질은 첫째가 신앙이 체계화된 종교, 어떤 나라든지 그게 아니면 사상. 그러니까 한반도 고대 사회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발해 얘네는 기본 종교가 뭐냐? 불교. 첫째, 불교를 문화의 기본적으로 해서 불교 문화 이렇다. 그래서 여기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니까 첫째, 언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삼국시대 신라라는 상대, 거기 보면 수용의 시기, 언제 들어왔냐. 이 언제 들어왔냐에 관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진 중앙 집권체제가 확립될 무렵에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확립기에 들어와. 그리고 이걸 끌어들인 수용의 목적이 뭐냐, 왜 갖고 들어왔냐. 당연히 왕한테 도움을 되려고 해서 왕권 강화용으로. 불교에 보면 왕대하기를 불교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 대학 타라 해서 이걸 일컬어 왕은 이꼴 부처다 해서 왕직불사상이라고 해요. 그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해주지.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 상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불교 수용의 시기, 즉 중앙집권체제의 확립기, 그리고 수용의 목적 왕권 강화, 그리고 중대 소위 통일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는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통일의 모습이. 그래서 이 시적인 분위기가 통일기야. 그래서 불교계에 있어서도 이 통일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불교 통합에 관심을 보여.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첫째 유명한 원효, 그리고 의상, 육도품 계열의 원효의 모습, 그리고 진골기죽인 의상, 의 업적에 관해서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후기인 하대. 하대는 어떤 나라 어떤 시대든지 하대, 즉 후기는 사회가 정치적인 분위기가 혼란하다 했지.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즉 안정을 시키려면 해서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친다 해서 개혁 이런다 그랬어. 그래서 개혁 사상에 출연하고, 이 개혁 사상이 불교의 선종이라는 거지. 선종사상. 그리고 개혁 세력이 출연한다. 개혁 세력이란 지식인인 육도품, 그리고 호족, 불교와 관련된 장면. 삼국시대 신라에다가는 거기 있잖아. 상대는 불교 수용의 시기와 목적, 중대가 가장 중요하지. 이 불교 통합의, 즉 통일기이기 때문에 불교 통합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원효와 의상에 관해서, 그리고 하대는, 즉 후기는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 개혁적 성향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보이는 선종이 유행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종교. 동양사에서 널리 퍼져 있는 한반도를 포함해서 도교. 도교에서 하셔야 할 것은, 국사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산과 물에서 산천숭배에 간다. 그리고 신선술, 국사교과서의 표현인데, 그런데 도교 그러면 첫째, 산천숭배와 관련된 얘기가 자연천미야. 노자장자로 대표되는. 그리고 허무한 인생에 의해서 허무주의,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신선사상, 그리고 귀신 얘기. 이 중에 하나만 만나도 무조건 도교다 이랬어. 이게 종교와 관련된 기본 축이야. 자, 그래서 거기
정리하고 해놓은 걸 보면 상대 불교 수용의 시기 확립기, 불교 수용의 목적 법 왕적불 사상을 통한 왕권 강화, 그리고 중대 원유의 업적, 불교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 특히 대승 기신론소라는 책을 통해서 당나라 승려 의정이가 쓴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데서 대승기신론 하는 논문이 있어. 그 논문에 소 해설서를 붙였어. 그래서 그걸 대승기신론 소 이런다고. 그리고 지배층 종교였던 이 불교를, 이제 고급 종교였던 불교를 민간 일반 백성한테까지 널리 퍼뜨리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 원유인데, 그걸 일컬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불교를 널리 퍼뜨렸다. 나무아비 타압을 하는 쭝얼거리는 주술을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사이좋게 놀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종파 간의 융합도모. 이 종파 간의 융합도모와 관련해서 원유가 들고 나온 게 결국은 인간이 가고자 하는 건 똑같으니까 결국은 하나니까 해서 우리말로 하면 한마음이지. 한자로 일심사상을 배경으로. 결국은 하나다 이거지. 뭘 그렇게 싸우냐? 싸움을 화해로 해서 화쟁론, 화쟁사상이라는 걸 주장해. 이게 원유가 들고 나오는 통일론이지. 결국은 하나니까 일심, 한글로 풀었으면 한마음. 일심사상을 배경으로 한 싸움을 화해로 해서 화쟁론을 주장을 해. 그래서 이걸 일컬어 종파간융합도모 이런다고. 그리고 교종계열의 5교 중에 하나인 경주분황사에서 이 교리를 강조하는 법성종이라는 종파를 개청하기도 하였다. 원효의 대표적인 업적이고, 그리고 동시대 인물인 의상, 진골 귀족 출신의 이 의상은 교종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화엄종을 주장하였던 인물.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주장을 통해서, 그리고 원유가 불교 대중화를 통한 대세신앙인 아미타신앙, 줄여서 미타신앙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극락 보내줄게 하는 서방정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있어. 그래서 말이 길으니까 일반적으로 서방자를 빼는데, 정토종, 맑고 깨끗한 세상으로 데려다 줄게 하는 논리예요. 이 서방정토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서방정토종의 내세신앙을 보이는 주근한 뒷세상, 아미타신앙이라는 게 있고, 현재 살아있을 때 복달라는 현세신앙의 성격을 보이는 미륵신앙이라는 게 있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성행한 게, 원유는 요걸 주장하는 거지. 내세. 극락 데려다줄게. 한다고. 내세, 소위 극락.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설파를 해.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인 의상은 선배가 주장한 아미타 신앙도 긍정을 하는데, 나도 뭐 하나 해야지 해서 얘가 들고 나오는 건 관세음보살로 유명한 관음신앙이에요.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대표되는, 그래서 낙산사라는 사찰을 개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의상, 거기 보시면 관음신앙이래. 강원도 양양 낙산자. 한 20여 년 전에 홀랑 불타갖고 다 전소가 되는데 최근에 완전 복원을 했죠. 그리고 문무왕이 이 성곽을, 이 수도 서울에 있는 성곽을 뜯어고치고 증축하려 하자 백성 왜 어려운 짓 하냐, 그대로 쓰자 하는 성곽수춘 반대의 건의를 보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문무왕이 이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정치적인 업적도 있다 이거지. 그리고 하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종불교, 참선을 통하는 현실적인 선종불교가 유행하였다. 그런데 이 선종은 삼국통일기에 들어왔어. 들어오기는 유행이 하대, 후기했다는 얘기지 후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조심을 해야 돼. 들어오기는 삼국통일기에 들어왔어요. 유행만 하대, 후기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도교, 자연찬미 허무주의 신선사상 귀신관, 이게 도교의 논리야. 근데 그 도교를 한반도에 수입하는 게 7세기 전반, 이 7세기 전반에 영양왕이라는 사람 때 얘기인데 624년의 일이야. 예? 그리고 그 10년 뒤인
634년에 유명한 연개소문이가 보정왕 때 연개소문이가 도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였다. 왜? 귀족과 결탁된 불교를 억압하려고. 정치적인 논리지. 그런 측면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도교가 7세기 전반 중국 당나라에서 고구려에서 수용이 돼요. 물론 자생적인 한국 도교가 있어. 단군조선 때부터.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태백산 신단수에 이런 뭐예요? 신단수 나무 아니야. 산천숭배서당, 태백산 산이고 이렇잖아. 이런 자생적인 도교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식 도교가 일부 들어왔다는 거지. 7세기에. 그게 이 동아시아 이론에 널리 퍼져 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 도교의 논리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인 옛 무덤, 고분의 모습이지. 고분. 한반도의 70%가 이 돌인 관계로, 즉 산악적인 관계로, 그래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걸 재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돌무덤이 많아. 양식은 돌을 무지무지하게 해서 돌무지 무덤. 이랬던 것이 이 5세기 말 6세기경에 중국 문화 영향을 받기 시작해.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이 중국식 양식을 모방하기 시작해. 중국은 흙이 많다고 그랬지. 오늘 미세먼지도 시끄럽다는데 그 흙무덤이요. 미세먼지.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래. 그래서 무덤의 방식이 돌을 주 재료라는 돌무지 무덤에서 흙을 주 재료라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해요. 그런데 삼국시대 신라, 소위 상대는 처음 출발이 돌이니까 돌무지 무덤은 돌무지 무덤인지 좀 특이하다 해서 돌무지 덧날 무덤이래. 이게 시험을 내면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이 그대로 내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일부 시험에는. 그래서 한자로 이게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자로 돌을 무지무지하게 했으니까 쌓을 적자를 써서 적석 한다고. 널판떼기를 덧붙였다 해서 나무를 박스로 썼다 해서 목곽 이래. 그래서 한자로 이걸 적석목곽분이라고 불러. 돌무지 덧널무덤이란 말을. 그 대표적인 게 천마돌이 유명한 천마총, 호명그릇이 나온 거로 유명한 호총, 그리고 아주 예쁜 금관이 나온 거로 유명한 금관총, 그리고 스페인 왕자가 이 발굴에 참여했다고 해서 서봉총, 즉 스페인, 즉 서반. 그래서 왜 서반어라고 했잖아요. 스페인어를 서 이런다고. 서봉총.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서울시 석천동에 있는 이 무덤분 8개가 있는데 현재 4개만 남아있는데 이 석천동 고분은 고구려 이 장군충과 방식이 같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 계통을 입증한다. 이건 그냥 외워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공주로 유명한 무령왕릉. 이건 백제가 벽돌 양식을 띠기 때문에 중국 남쪽 왕조 흙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입증한다. 그리고 발해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 넷째 딸 정효공주. 특히 정혜공주는 이 둘째 딸 모주림 천장구주를 통해서 이 고구려적 색채를 강하게 보인다. 그리고 넷째 딸 정효공주. 이건 이 아버지가 왕이 된 시절의 어린 날을 보였기 때문에 벽돌 양식, 즉 당 색채를 강하게 보인다. 제가 이걸 오래 들고 있을 시간이 있는데 이게 1980년에 발견된 러시아 쪽에서 발견된 발해 지역인데 발해 문왕의 넷째 딸 이 정효공주 무덤 이 들어가는 입구야. 지금 상상도인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이게 벽돌 전탑이라서 전탑이라고 해서 7층짜리 벽돌탑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원안이 이렇게 있었고 요 밑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예? 그런 방식을 떼는 게 정효공주 무덤인데 그런데 무덤 방식에 보면 이렇게 저기 코너 모서리를 그냥 각지게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고구려에서 나오는 건 대체적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순우리말로 하면 모서리를 죽인다 해서 뭐라고 그래? 모주림입니다. 한자로 이걸 궁룡식이라고 그러는데 모서리 죽이는 거에 관해서 모주림 방식. 대부분이 다 이게 모주림이야. 모서리를 죽여요. 대체로 줄이는데 이번에는 위에 천장과 관련된 양식이야. 천장과 관련된 양식은 이걸 빼놨구나. 돌을 대가지고 이렇게 돌을 위에다 대가지고 그냥 모서리를 양쪽에서 죽여나가는 반원형 이걸
역사학에서는 그냥 서양 용어를 떠서 이걸 돔이라고 그러는데, 도명하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붕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고, 그 모서리를 죽이는데 여기 이렇게 평면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돌을 이렇게 싸나가갖고, 모서리를 죽여갖고 이렇게 평면화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평행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해문항의 넷째 딸, 이제 발해문항의 넷째 딸하고 관련된 건데, 발해문항의 넷째 딸 무덤에는 이렇게 평행천장이에요. 예, 천장이.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 시험에.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공주 무덤은 고구려 색채가 강하게 보내고, 정효공주는 당색채가 강하다. 이게 차이점, 첫째 차이점이야. 그리고 정해공주의 둘째 딸, 정해공주 무덤에는 고분벽화가 없고, 그리고 정효공주 무덤에는 고분벽화가 있다. 그게 차이점이고. 저 모두림 천장 양식은 둘 다 있어. 정해공주에도 있고 정효공주에도 있고. 이거 고구려의 독특한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가 모두림 아니야. 여기도 모서리를 죽이고 여기도 모서리를 죽이잖아. 이를. 그 고구려 이게 양식의 특이한 점이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류. 주변 국가와 거래하는 거, 교류하는 거. 그게 고대 문화사의 중요한 핵심이야. 첫째 불교, 두 번째 도교, 세 번째 무덤, 그리고 네 번째 주변 국가와의 교류 한다고. 특히 일본과의 교류. 이제 하는 길에 주변 국가의 교류. 거길 보시면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 첫째 호류사의 금당벽화, 그리고 다카마스 고분벽화. 고구려 문화가 일본 같다요. 그리고 가야와 일본과의 교류. 쇠같이 단단한 안에서 쇠기토기. 그리고 신라가 일본하고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 주변 국가랑 영토 확장 문제가 있고 이게 쳐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에 따라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다. 그때 문화 전파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신라 문화 일본 전파, 배 만드는 법 조선술, 제방 쌓는 법 축제술, 특히 이 제방 쌓는 법, 즉 조경기술, 일본 학자에 의하면 한인국인으로부터 배운 조경기술이다 해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호칭까지 들었다. 현재 일본이 인공조경은 세계 최고야. 그 원작이 신라다 하는 얘기지. 결국은 국사교과서의 얘기가. 그리고 백제와는 전통적으로 친한 나라지. 왜 그랬느냐? 백제와 왜 사이 껴있는 게 신라란 말이야. 그래서 백제는 신라에 대한 견제책으로, 적의 적은 친구니까 외와 친선 관계를 맺죠. 그래서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시험에 낼 만한 건 칠지도야. 칠지도. 가지가 7개 달려있는 칼을 낳는 그 칠지도. 근추공으로 대표되는. 자, 그게 교류사의 문제. 24개. 자, 그 4가지가 기본 개념, 즉 기본 줄기야. 문제를 풀자고. 첫째, 1. 삼국문화에 대하는 거예요. 틀린 거. 삼국의 불교는 왕권 강화의 사상적 토대로 가능하였다. 그렇지. 왕적불 이거. 이 고구려는 일찍이 한자를 사용하였고 유학이 발달하였다. 즉 장수학능 비문, 강제 토대학능 비문 이런 거 보면. 그리고 3. 백제는 일본의 한학, 천문, 지리, 역법 등을 전파했다. 그렇지. 웬만한 건 다 일본에 전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겸익이라는 승려가 대표적인데 그 스님은 몰라도 되고. 예. 4. 신라는 불교 소용 과정에 토착신앙과 마찰이 적었다가 아니라 상당히 컸죠. 내열신궁이라는 민간신앙을 믿고 있어서 이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 충돌이 심했어. 그걸 알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있다. 누구? 이차돈 하는 사람이지. 법흥왕의 조카 사위인 본래 박염축이라는 사람이야. 이주식 표현으로 해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거지 본래 이름이 이차돈이 아니에요. 본래는 박염축이라는 사람이. 성씨가 박씨야. 예. 여하튼 틀린 건 4번 문화. 다음 문제 2. 이건 국가직 7급의 기출문제인데 통일신라 시대 유학이 관하여 틀린 거. 통일신라 때 1. 국왕이 중시된 유학 장려책은 진골기족과 육덕품 출신에게 호응을 받아서 유학을 크게 진흥시켰으나 통일신라 유학이 관리 선발에서는 골품제도의 제한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틀린 거 찾으래. 돼요?
국왕이 중시된 유학장려체는 진골귀족과 육덕분 출신에게 호응을 받아. 여기 국사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야. 진골귀족이 반대한 게 아니고, 독서산분과하고, 국학, 유학교육하고는 달라. 진골귀족도 유학교육 하는 건 좋아했어요. 공부하고 그러는 거니까 좋아했는데, 그걸 시험화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시험화하면.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국왕이 중심이 된 유학장려책은 진골귀족과 육덕품,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인 사회. 둘 다 어차피 지식인 아니야. 진골귀족과 육덕품 귀족 출신들에게 호응을 받아. 여기까지는 맞아. 유학이 크게 진행되었으나 관리 선발에 있어서는 골품제의 제안을 타파하지 못했다. 그렇지. 진골귀족이 강한 반발을 섰어. 6개월 만에 포기하게 돼요. 이걸 시험화하면 이렇게 된다고. 시험화하면 그냥 학문으로 권장을 하면 진골귀족이 환영하는데 시험을 보면 아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 진골귀족이 반대할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얘기죠.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야. 이 육덕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향가를 지어서 유학의 이념을 통신할 때 널리 확산시켰고 현존하는 향가 중에서 유교적 성격이 강하게 되는 것이 다수를 점령하고 있다. 향가 25수를 보면 다수를 점령하고 있다. 되는가? 이거 관련된 얘기 좀 전에 했어. 한반 문화 그러면 기본축이 뭐라고? 종교 아니면 사상. 한반도 고대 사회는 문화의 기본축이 뭐예요? 유학이 아니고 불교야, 불교.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 승려들의 작품이 많지. 그리고 불교를 내용하는 작품이 많고, 그렇지? 유교를 내용하는 작품이 별로 없어. 기본 말 자체가 틀려. 그래서 이번 문항 틀렸어. 자, 하대 원성왕은 독서산분과를 설치해서 골프무주의 관리 등용을 지향 끝내고자 했고 유학 교양에 따른 능력의주의 관리 선발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진골귀족의 강한 반발로 실패를 하게 되죠. 4. 신문왕은 통일기인물 유학을 통치면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이 국립대학 국학을 정비하였고 설총은 군주 임금에게 도덕정치를 요구하는 강한 전제정치를 하니까 합리적 도덕정치를 요구하는 꽃을 통한 임금의 경계를 삼고자 하는 화왕계를 지어서 신문왕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그렇지. 유명한. 틀린 건 2번 문화. 향가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불교 승려들의 작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화. 다음 역시 국사교과서에 써있는 지문인데 다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우리나라는 가,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밑에 선탁문항을 보시면 틀린 걸 찾으래.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나온 붓은 단시 한자가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렇지. 그래서 역사시대의 시작이다. 다른 말로 한자 사용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서 고구려는 수도의 태학 지방에 경당을 두었다. 수도의 태학 지방의 경당과 관련해서 선택문항을 보시면 지배층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국립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맞아요? 수도의 태학은 수도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지배층 자식들이 많이 다니겠지. 지배층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이 지배층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국립교육기관이다. 이건 태학에만 해당되는 얘기야. 경당은 지방 주요 도시에 있어. 시골 깡촌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에 있어. 이건 물론 고급 귀족 자식이 지방에 사는 고급 귀족의 자식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 들어갈 수 있느냐? 평민 자제도 들어갈 수 있고 경당은 평민 자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경당 때문에 틀려. 이번 문항은 경당 때문에 태양만 얘기를 하면 맞는데 이 경당 얘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틀려. 특히 경당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학문과 무예를 같이 가리킨다 해서 문무 겸비교육. 그래서 이 경당이 아마 신라로 따지면 화랑도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청소년 집단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 요즘 학자들이. 그래서 여하튼 틀렸어. 경당 문제 때문에. 다란 오경 박사.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게 유학의 5개 경전이야. 역경은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도 해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뜻한다. 그렇고
라가 뭐예요? 독서산품과 골품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그렇지. 틀린 건 2번 문화. 그렇지. 다음 문제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가.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그 제일 끝에 보시면 6이라 하였다. 고구려 뭐요? 신집에 관한 얘기지. 소수리망 때 6위를 재편집한 7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신집, 새롭게 6위를 편집한해서 신집. 그렇지. 나 고서에 이르기를 박사 고흥에게. 이건 유명한 석이라는 역사책이죠. 근초고왕 때. 다 이찬직에 있던 이사부가. 이건 신라네. 뭐라고? 국사라는 책. 거칠부의 국사. 그렇지. 그래서 대하찬 끝에 보시면 거칠부에게 명하여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삼국의 역사소설이죠. 고구려 소수리망 때 6위 100권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많이 망실 사라지니까 6세기 말 7세기 초 영양왕의 명령으로 이문지라는 학자가 6이라는 책자를 재편집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편집판에서 신집 이런다. 5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신집 5권 이런다. 나는 백제 근초고왕 때 석이라는 책자. 다는 신라 진흥왕 때 국사라는 책. 소위 삼국시대 역사편찬이지. 이 역사편찬의 시기는 어느 때냐? 전성기야. 어떤 나라든지 잘 나갈 때야. 목적은 당연히 완강할 테고 역사편찬의 시기는 전성기야.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다는 거예요. 1가 고구려. 고구려는 이 시기에 대한 질문이요. 고구려는 중국을 통일한 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반도에 방파제국이 일어난 때다. 즉 살수대첩으로 대표들 두고 영양왕 되죠. 시기가 일치해. 고구려는 4세기 반 소수리망에서 7세기 초반 영양왕 사이에 전성기가 있지. 광개토대왕 장소왕이라는 그 얘기야. 나 백제 근초고왕. 백제는 남으로 마한을 정복하고 북으로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는 시기다. 그렇지. 근초고왕 때. 3. 다. 즉 신라 진흥왕 때.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끈 결세들 격파했다. 이건 좀 시대가 안 맞네. 그렇죠. 6세기 진흥왕이 아니고 즉 3번 문항은 7세기 의자왕 때야. 백제로 따지면 의자왕 때. 신라로 따지면 무열왕 때. 태종묘랑 김춘추. 그때요. 그래서 시기가 불일치. 4. 삼국은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편찬했다. 쉽게 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얘기지. 역사편찬은 전성기에 목적은 왕권 강화. 이 소리야.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게 현재 이 책들은 다 전하지 않는다는 애석한 점이 있다. 다음 문제 5. 다음 글이 간화에 관하여. 눈으로 봐봐. 가가 뭐냐? 거기 업서를 강조했다. 그런 말이 있네. 가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하고 업서를 강조했다. 그럼 뭐요? 불교.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보면 뭐요? 신선사당을 기반으로 이런 말 있잖아. 뭐? 도교. 그렇지. 가는 불교, 나는 도교. 얘기네. 틀린 것. 1가. 1. 가와 관련된 유물로 2차 돈이 순교사실 새긴 돌기둥이 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이 갖고 있어. 예? 백률서탑이라고 해서. 2. 가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시대 화장이 유행하였다. 불교. 탑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거 여유 부리다가 아무래도. 이게 통일기의 탑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현재 경상도 경주의 남사해남대 올라가면 있어요. 능지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화장장이야. 화장장. 쉽게 해서 왕실 사회의 화장장인데 원래는 여기 이런 건 없었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시신을 올리고 불태우는 데야. 그러니까 화장터야. 화장터. 이게 그걸 능지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래서 아마 삼국통일의 업적을 기념한 문무왕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화장했을 거로 봐. 그래서 이 가루를 일부 동해 앞바다에 뿌렸을 수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불교 이 원인을 통한 불교 대중화의 영향, 불교가 널리 퍼지는 영향을 통해서 불교식 화장이라는 다비가 널리 퍼져 있던 때야. 그래서 신라 사회는
화장이 성행을 했어. 통일 이래로. 그걸 배경으로 하는 소리야. 가의 영향으로 통일신라 때부터 불교식 화장법, 답이라 불리는 화장이 유행하였다. 맞죠? 저 대왕암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 경상도 경주 앞바다 간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건 문무왕릉, 대왕암을 묻은 거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울산 앞바다에 또 대왕암이 있어요. 그 대왕암은 약간 믿음은 잘 안 가는데 문무왕의 부인 왕비 대왕암이라고 보고, 이렇게 현재 역사가의 해석이 그래. 예. 그리고 선택문항 3. 나의 성행으로 도교 고려시대 궁중에서 하늘 별자리에 대한 제사 표제가 자주 거행되었다. 그렇지. 지금도 해. 개천절 같은 때 강화도 만이산에서 하늘 별자리에 대한 이 제사에서 만이산 초제 하면서 지금도 정부가 해요. 4. 나는 즉 나 도교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건 유학이야. 유교. 충효를 배경으로 하는 유학이야. 도교가 아니고. 도교는 자연찬비,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지방 분권, 지방 자치적 성격이 강해요. 도교는. 그러니까 중앙집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도교는. 그래서 4번 문항은 틀려. 다음 문제 6. 가라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삼국은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지방세력을 통합에 힘쓰던 가 4세기 불교를 수용하였다와 관련하여서 밑에 선택문항을 보시면 삼국 중 신라가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하였다.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나라는 어디요? 고구려지. 372년 소수리왕 때. 그로부터 10년 뒤가 백제. 그렇지. 가장 늦은 게 신라. 틀렸어. 1번 문항은. 맞는 거 찾으래. 다음 지문 나를 보시면 여러 왕들이 불교식 이름을 가진 것하고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 선택문항을 보시면 무열왕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 일이다. 불교식 왕명은 누구라고? 불법으로 응하는 국가를 하는 누구부터요? 법흥왕에서부터요. 법흥왕에서부터 누구까지? 나는 진짜 석가모니 후손이다 해서 진종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진짜 쓰는 임금들 누구? 진덕여왕까지. 뭐 안에 진흥왕도 있고 진평왕도 있고 진지왕, 아침 저녁에 진지 드신 진지왕도 계시고, 그래서 진덕여왕까지. 그래서 6세기 전반 법흥왕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가 불교식 왕명기야. 그래서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이걸 중고라고 부르죠. 이 시간을. 그러면 이게 김부식이 표현하면 중대라는 의미인 거야. 중고 이런다. 법흥왕에서 진덕여왕. 그래서 왕의 시대가 달라. 틀렸어. 원광법서가 젊은이들에게 세속고개를 전파한 것과 관련해서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불교 본연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이건 고려욱이 진울이 하는 얘기. 진울이. 고려욱이. 목탁으로 돌아가자. 제법에 관심을 갖지 말고. 고려욱이 진울이 했던 얘기. 한참 거리가 있어. 마지막 업설. 소위 업보여 하는 거. 업사상. 그것하고 관련해서 왕과 귀족의 우월한 지위는 전생에 선한 공덕을 많이 쌓은 결과라 해석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왕은 착한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났다.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그걸 왕직불 사상에 입각해서, 귀족도 역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귀족으로 태어났다. 소위 윤회라고 부르지. 업설을 이 신분 계층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것뿐이야. 업설을 뭐라고 그래? 왕한테는 왕직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귀족한테는 윤회처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일반 백성은 그냥 업부지. 일반 백성은 이걸 뭐라고 그래?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 8팔자를 써고. 일본에서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도 팔자소관 이러잖아. 그래요. 나는 전생에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 현생에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나도 귀족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그래서 그 업설 이런다고. 왕과 귀족의 우월한 지는 전생에 착한 공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예요. 네. 불교 업설과 관련된 얘기야. 왕한테 적용하면 왕직불,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한다. 귀족한테 적용하는 건 윤회를 한다. 그렇지? 윤회. 업설을 한자식으로 하면 윤회라는 거야. 원래 업이라는 건 겁이라는 단어에서 온 인도예요. 인도에서
인도어를 한자와 쓰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이 윤회는 귀족의 특권 인정, 귀족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데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일반 백성한테 쓰이는 업, 소위 일본식 표현으로 팔자소관, 그 팔자는 뭐 신라사회 안정에 기하였다. 포기하고 살더라 이거지.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데 포기하고 싶더라. 그래,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게 포기하고 사는 거야. 그 업설이라는 논리가 신분 계층에 따라서 표현법이 좀 달라지는 거지. 맞는 건 4번 문화. 다음 문제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신라 왕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불교 종파를 찾아라. 삼국 통일 후 신라는 신라계 귀족, 고구려 귀족, 백제 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구려 주민, 백제 주민의 동일을 막기 위해서 통합을 위하여, 여기지. 통일기니까 통합을 위하여. 그래서 통일론을 찾아라 하는 얘기죠. 1. 연부를 열심히 하면 극내관 생활 때는 정토종. 2. 일찍 다 다지길이 화엄종. 3. 계율을 강조하는 계율종. 4. 모든 중생이 깨우치지 않은 불심을 갖고 있다는 열반종. 이 중 지문과 관련된 건 몇 번이야? 2번이었죠. 1. 연부를 하면 극락같이 있다는 정토종. 누구? 원효의 아미타신앙. 아미타신앙. 나무 아비탑을 열심히 하면 극락 보내줄게. 이거 불교 대중화의 기원. 2. 하나는 일꽃 여럿이고 여럿은 일꽃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건 서로 통한다. 예? 화엄종. 이건 의상의 오교 중에 대표적인 화엄종. 영주 부석사 의상의 화엄종. 그래서 왕권 강화의 기한 측면이 있어. 3.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계율종. 이건 자장율사. 자장이라는 스님. 자장율사. 왕족이야, 이 사람. 왕족 승려야, 자장율사라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 유명한 황룡사 부추목탑하고 관련된 인물이죠. 4. 모든 중생이 깨지지 않는 모두 각자 불교의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 불심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모두 극락 갈 수 있다는 열반종. 이건 누구래요? 도덕이라는 승려죠. 고구려 승려. 연개소 분이가 도교를 정치적으로 강조하니까 열받는다 해서 백제 땅에 들어가고 열반종을 개창한 인물 아니야? 도덕이라고. 도덕의 얘기. 여기서 요구하는 건 2번. 왕권 강화의 기회가 있다. 다음 문제 8. 다음 인물에 대한 아미타 신앙 설총 났다. 누구에게? 원효. 15살에 출가한 승려 원효. 34살에 고구려 땅에서 중국 가려고 했는데 미리국제로 돌아왔고 10년 뒤인 44살에 다시 재차 시도했다가 천안 외곽에서 해골물 먹고 정신 차리고 유명한 원효라는 인물이죠. 네. 자, 1. 수선사결사를 통해서 수선사결사 누구야? 진을. 2.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를 창건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건 고려 중기 누구야? 왕자 승려인 의천. 고려. 3. 결국은 하나다. 일심을 바탕으로 대립된 종파들의 사상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이게 원효죠. 그래서 대립된 종파들의 사상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화쟁. 쟁싸움을 화해로 해서 화쟁. 4. 경상도 영주 부석사를 비롯한 많은 사원을 건립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시켰다. 누구야 이거? 응? 전국의 유명한 사찰만 10여 개를 진 인물이죠. 누구? 의상대상. 의상대상. 그래서 원효에 해당하는 건 3번.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와 관련된 불교신앙. 눈으로 봐도 되겠다. 뭐냐? 미륵이죠. 미륵신앙. 자, 미륵신앙과 관련된 것. 기억, 궁예의 전제정치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자기가 미륵이 현생한 사람이래. 그렇게 주장하면서. 니은, 조선시대 산에 관한 소송, 산송 문제 발생에 영향을 줬다. 조선시대 산송 문제 발생에 영향을 준 건 풍수도 참여. 재수 좋은 땅에 놀. 명당짜리 찾견도. 이게. 그래서 땅싸움이 벌어져. 디귿, 고려 향나무를 배장하는 매양활동과 밀접하는 관계가 있다.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어려우니까 미륵 부처님 내려오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향나무를 매장한다고. 귀신이 향남새를 좋아하거든. 미륵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건 대용. 리을, 신라말, 승탑, 탑비. 이건 불교 선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불교 선정과. 그래서 미륵신앙하고 관련된 건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미륵신앙의 사찰은 김제 금산사. 전라도 김제 금산사라는 사찰. 견훤이 잡혀 있었고 이랬던 사찰. 해당하는 것 2번이지. 다음 문제 10. 다음 같은 사상. 가. 일 안에 일체요. 다 안에 일이며. 이걸 뭐라고 그래? 일찍다다지기. 누구? 의상. 나. 불교의 길은 일심, 한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제일 끝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성불할 수 있다. 누구요? 원이요. 이 통일이 가장 대표적인 두 승려죠. 예? 자, 그에 대한 설명. 1. 가. 의상에 관하여 성리학 수용의 기틀을 말했다. 성리학 수용의 기틀은 진우리 제자인 해심이에요. 유불일치설. 해심의 유불일치설을 설명하는 것. 고려우기 무심직권기. 2. 가. 역시 의상에 대해서 내외 겸전을 통한 종파 통합을 추구하였다. 내외 겸전을 통한 이건 뭐냐? 의상이라네. 의천의 교종이야. 불교 사상원칙. 신라말. 나말. 즉 선종이 유행하는 시기죠. 그래서 유명한 선종 부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건 신라하대 나말이니까 개혁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던 호족을 꼬시기 위해서 불교계가 굳이 체감받아야 된다 해서 뭐 불림문체. 그러면서 나 스스로 열심히 참선을 해서 모든 인간 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인간의 본성을 보아서 견성, 나 스스로 도에 이르면 된다. 오도 그런다. 신라대 선종불교의 사상 특징. 예. 그리고 고려 중기 교종계통의 불교가 유행하던 시기. 교종계통의 불교가 유행하던 시기. 의천의 천태종 것이죠. 얘는 사상 특징이 교리와 관심은 같이 닦아라 해서 교관겸수. 관심을 그쳐라 해서 지관. 이 지관을 따윈 말로 내 교종과 외 선종을 하고 같이 닦아라. 겸전. 이에 반해서 고려 후기 무신직권기 선종유행기지. 선종불교에 유행하던 시기. 여기는 현재 한국불교 중심 축이지게 되는 조계종. 진월로 대표되는 조계종. 조계종은 정한이치와 지혜는 정에 같이 다가라. 쌍수. 그러면서 나 스스로 머리 숙여서 돈오. 득도에 이르면 머리쳐 받고 계속 수행하라. 점수하라. 돈오 점수지. 사상 특징이야.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신라말 불림문자 견성어도 고려중기 교관겸수 고려후기 정해쌍수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3. 나 원유에 가서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건 가 의상이죠. 화엄종. 4. 나 정토신앙을 통하여 정토신앙을 통하여 대중불교로 나아가고자 했다. 원유. 그렇지. 서방정토종 일명 아미타신앙.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 다음 11번. 고대 불교와 승려에 관해서. 12번까지가 불교얘기인데, 자, 종교얘기인데, 가, 차장은 신라 젊은이에게 세소고개를 가르치고 계율종을 개창케 하였다. 신라 젊은이에게 세소고개를 가르치고, 이건 누구야? 언광법사라는 스님이야. 6세기 말 7세기 초에. 차장이 아니고, 계율종을 개창하였다. 이게 차장이죠. 경상도에서, 차장, 계율을 강조해. 틀렸고, 나, 원유는
대승기신소 금강산매경론을 저술하였다. 되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에 관한 논문을 썼대. 그래서 논자가 붙는 거야. 모든 종교는 경전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당나라 스님 의정이라는 스님이 쓴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대승기신론 그 논문이 어려우니까 해설서를 붙여줬어. 그래서 소 그런다고. 그래서 대승기신론 소. 중요한 책은 대승기신론 소야. 여기서 유명한 일심을 배경으로 한 화제하는 걸 주장하게 돼요. 이 책자에서. 이 원이 대표적인 두 저술이야. 이건 맞네. 3. 다. 신라 육지품 계열의 승려로 당나라에서 활약한 승려 원칙에 관하여. 원칙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원칙은 중국 당나라에서 활약한 건데 뭐로 유명해? 유식불교. 나중에 고려 법상종한테 영향을 준 유식불교. 불교심리학. 좀 어려운 불교야. 유식불교로 유명해. 유식불교. 원칙은 틀렸고.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되죠? 그건 선배인 원효가 주장하는 아미타를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믿어요. 불교가 널리 퍼진다는 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뭐 하나 들고 나오는 게 관세음보살에서 관음 신앙이야. 그래서 원효는 아미타 신앙. 그리고 의상은 관음 신앙. 이렇다고. 원효는 내세성이 강한. 그리고 의상은 현세성이 강한. 이렇다고. 원광법사는 수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하는 결사표를 작성하였고, 여기까지는 되지. 그래서 원광의 업적이 세소고개와 걸사표야. 왜 걸사표를 작성했냐? 고구려 침공에 대비하고자. 황룡사 구청묵탑을 건의하였다. 황룡사 구청묵탑 건의자는 누구라고 할까? 차장율사라는 스님이야. 차장이야, 차장. 그래서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려. 그래서 맞는 건 나와 라 두 개밖에 없네. 즉 3번이래. 다음 12번. 요 12번까지 하고 쉽게. 다음 밑줄 친 이것. 승려 도의가 어쩌고저쩌고. 끝에 보시면 도의는 빚을 숨기고 자취를 감춰 서울에 갈 생각을 버리고 마침 북산에 연등하였다. 뭐야? 선종. 그렇지. 선종. 삼국 통일기에 들어온 도의. 남종선이라고 그래. 동아시아 일원에서 유명한 선종은 남종선이야. 남종선이 유행을 해. 신행이라는 사람이 북종선이라는 걸 수입하는데 그건 좀 쇠락을 하고 들어왔다가 인기가 없어서 약화되다가 사라지고 중국도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이 남종선이 성행해. 그래서 오늘날 남종선을 배경으로 하는 게 조계종이야. 지금 한국에. 그 대표적인 승려가 원래 염거화상, 도의의 제자가 염거화상이라는 스님이 있어. 염거화상의 제자 채증이라는 사람이 개창을 했어. 한국 이 선종을 실제로 개창자인데 자기 스승의 스승, 원래 처음 설법을 한 도의라는 스님을 개창자로 올려보내는 거지. 자기 할아버지를. 자기가 개창했는데 할아버지가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의야. 이 강원도 양양에 진전사라는 사찰을 세우게 되는 인물이죠. 도의라는 스님이. 나중에 보면 진전사탑, 신라하대 유명하단 말이야. 나중에 뒤에 보면 사진도 있어. 도의라는 사람이야. 남종선. 이제 쉽게 한국사에서 선불교 그러면 도의를 최우선으로 들어요. 예? 자, 그 선종에 관해서. 1. 승탑과 탑비가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그렇죠. 선종이 유행하면 유명한 승탑이 유행한다. 이랬어. 그래서 선종, 그리고 승탑, 후기, 이건 한 세트다. 이랬어. 산천숭배 신선상, 이건 도교고. 3. 거대한 돌무지 무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 종교하고는. 4. 미륵불신앙 화랑제도 관련이 있다. 이거는 뭐야? 현세적인 성격을 보면 미륵신앙에 관한, 미륵신앙. 그래서 선종,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얻는 관련된 건 1번 문항 하나. 1번 문항 하나. 여기까지가 불교. 그리고 13번은 도교 이러는데,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할게. 13번부터.